안녕하세요, 최 팀장입니다. 오늘 영상은 그 채권의 시효 연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보통 이제 채권의 종류는 뭐 다양하겠지만은 이제 큰 대분류로 따져본다 그러면은 민사 채권하고 이제 상거래 채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일단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. 민사 채권 그 안에는 뭐 예를 들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뭐 개인 간이나 또는 법인 또는 뭐 개인과 법인 사이에 금전 관계, 금전을 예를 들어서 빌려줬다든가 이렇게 이제 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뭐 차용증을 썼다든가 아니면 지불각서를 썼다든가 이렇게 해서 금전 관계로 채권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이제 보통은 민사 채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뭐 거기에는 이제 손해배상 채권도 있고 뭐 위자료 채권도 있고 뭐 여러 종류 굉장히 다양합니다. 자,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상거래 채권, 그건 이제 상사 채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. 상거래 채권은 말 그대로 상거래상 또는 사업상 발생이 된 채권입니다. 그러면 뭐 상거래하는 게 뭐 장사도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설 뭐 현장도 있을 것이고 뭐 토목 건축도 있을 것이고 제조업도 있을 것이고 물품 대금도 있을 것이고 뭐 숙박업 뭐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? 그게 다 이제 상거래 영역에 들어갑니다. 자,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채권별로 다 시효가 있습니다. 뭐 시효가 이제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있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뭐 몇 년이다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민사 채권 또는 상거래 채권 또 상거래 채권도 그 종류에 따라서 시효가 이제 다 나뉘게 됩니다. 보통 이제 민사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판결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10년에 해당이 됩니다. 10년. 예를 들어서 뭐 재판을 한다든가 뭐 지급 명령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보통 이제 10년에 그 소멸시효가 이제 해당이 되겠고, 뭐 상거래 채권은 뭐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물품 대금, 뭐 제조업에 관한 대금, 그다음에 뭐 공사 대금에 관한 대금, 뭐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채권 같은 경우는 단기 소멸시효인 뭐 3년에 이제 해당됩니다. 3년. 그리고 또 이것보다도 더 짧은 것도 있어요. 그 소멸시효가 예를 들어서 뭐 숙박료라든가 뭐 무슨 뭐 이렇게 교육료라든가 또는 의복 대여료라든가 뭐 또 무슨 뭐 또 그 자동차 렌트비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 3년보다는 더 짧게 뭐 또 경우에 따라서 뭐 1년 내에 해당되는 이런 시효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은 이 채권이라는 거는 그 계속 영속적인 게 아니라 이 소멸시효라는 그 제도에 의해서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 소멸시효가 지나게 되면은 채권자가 예를 들어서 그 금전을 뭐 빚을 갚아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채무자가 시효 지났으니까 못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법적으로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, 사실. 그리고 또 이제 뭐 한 가지 공정증서라는 게 있죠. 공정증서. 공정증서는 이제 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, 그 다음에 약속어음을 그 공증을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. 그 차용증을 가지고 공증을 하는 인정서는 이제 부외로 치고 통상적으로 시효가 있는 거는 약속어음에 의한 공정증서하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. 약속어음에 의한 공정증서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3년밖에 안 됩니다. 3년밖에 안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자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는 10년에 해당이 됩니다. 약속어음에 관한 그 공정증서 같은 경우는 시효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그 주의를 해야 됩니다.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년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. 제가 실무에서 보면은. 자,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권 추심을 진행을 할 경우에 뭐 내가 판결문을 받았다든가 뭐 공정증서를 받았다든가 뭐 작성을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채권자하고 채무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 막 변제가 안 이루어지고 시효가 예를 들어서 뭐 9년째 이제 접어들어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효가 거의 다 다르게 되면은
그 시효를 이제 연장을 해놔야 그 시효가 소멸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.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압류라든가 또는 뭐 그 소송을 또 제기를 한다든가 또는 뭐 가압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되겠지만은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판결문만 받아가지고 내가 꾸준히 계속 가지고만 있었다 또는 공정증서만 가지고 있다가 계속 그냥 뭐 9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압류라든가 이런 행위를 하지를 않고 가지고만 있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시효가 이제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채무자에게 변제 청구를 해도 채무자가 시효 주장을 해버리면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. 받을 방법이. 자, 이럴 경우에는 소송을 다시 제기를 합니다. 결론적으로. 예를 들어서 뭐 민사적으로 판결문을 받았다든가 또는 상사 채권으로서 판결문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공정증서를 뭐 받았다든가 또 약소금에 의한 공정증서를 받았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효가 거의 다다랐을 경우에는 그 판결문 또는 받아놓은 공정증서를 가지고 그걸 원인 서류로 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. 쉽게 얘기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그 판결문이 이제 승소 판결이 바로 나오겠죠. 당연히 원인 서류가 판결문인데 뭐 패소가 나올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? 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시효가 거의 다다랐을 경우에는 그 판결문이나 그런 공정증서를 가지고 원인 서류를 해서 다시 재판 청구를 하시게 되면은 그 시효가 다시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채권을 뭐 추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효 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시효가 지나버리면은 요즘에는 채무자들도 시효 주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. 특히 상거래 같은 경우는 물품 대금이나 이런 거는 시효가 짧아요. 뭐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재판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급명령이라든가 이런 소송 행위를 해서 판결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가 그냥 금방 지나가 버려요. 3년이라는 시효 완성이 바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판결문을 꼭 받아 놓으시면은 그 판결문을 받은 날짜부터 확정일 날로부터 10년의 이제 그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효가 이제 상당히 연장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효가 이제 거의 뭐 그 완성이 될 시점에 다다랐다고 했을 때는 다시 소송을 제기를 하셔서 판결문을 받으시면은 시효는 다시 또 10년으로 연장이 될 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최 팀장이었습니다.